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다입니다. 참 오늘도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라는 속담이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지 시장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럴수록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시장 복귀해 보시고요. 어떻게 대응 방안을 세워가야 될지 하나씩 전략을 세워보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은 다비드 전문가님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종목에 대해서 문의 주시고 싶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쇼미더스탁 시즌2. 그럼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흐름세는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거센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장 초반 삼성전자, LG엔솔 등 대형주 중심으로 약화된 모습들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넣어준 움직임입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통령 순방과 관련된 원전 방산, 재건 관련주들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부터인가요? 지난주 목금부터 시작됐던 스레드 세 글자의 관련 키워드들은 오늘도 강한 시세를 내뿜었는데요. 시장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주저하고 있어도 가는 종목들은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그러면 특징주, 시간 외의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모아 데이터부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WS 인터넷 자체 데이터 센터를 좀 짓겠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내년 착공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질석입니다. 오늘 등락률 보시면 9.89%로 현재가는 3,000원. 관련주 내일 다음에도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살펴보시면 한신기계입니다.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 검토 등 이달 말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수립 착수 소식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 테마주들이 들썩들썩하는데요. 8%대 등락률 한신기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크로스, G2파워 역시도 오늘 또 강한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장마감 후 메타 인정한 파트너 인크로스, 스레드 찐수혜의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스레드 관련주 굉장히 핫하죠. 그 안에 찐수혜주가 인크로스다라고 하는데 과연 내일 시세는 좀 어떻게 내뿜을까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한 스푼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G2파워입니다. 마찬가지죠. 원자력 테마 상승 여건으로 인해서 한신기계 G2파워 같이 좀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전, 그리고 방산, 재건, 스레드 이 관련되어 있는 테마 섹터들 내일도 어떻게 흘러갈지 이 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의 특징도 정리해봤고요. 그럼 오늘의 시장 상황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이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의 흐름들을 쭉 살펴봤을 때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좀 정의한다면 전문가님 어떻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사자성어를 좀
공부하고 많이 있나요? 네, 제가 좀 똑똑해 보이려고 사자성어를 좀 많이 좀 인용을 좀 하는데 좋습니다. 오늘은 일념통암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좀 응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위도 꿰뚫을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정신을 집중하고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실 요즘 우리 증시의 움직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좋은 얘기들이 없어요. 사실 지난주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하락이 아니라 이제 뭐 급락 수준으로 이제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봉 차트 안에서는 코스피랑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차트가 추세를 깨면서 뭐 하락 종목이 하루 만에 뭐 1,200개 이상씩 나오는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장세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저는 지난주 그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유독 좀 성과와 그다음에 수익률이 좀 더 잘 나오는 그런 장이 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일념통함이라는 것을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집중을 잘 했던 것 같고요.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이 우리가 또 월요일을 기다리는 한 주 동안에도 좀 많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집중을 좀 더 잘해야죠. 시장을 이겨낼 수 있고 지금 트렌드에 맞고 그다음에 실제로 좋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과 섹터가 어느 쪽으로 집중돼 있는지 뭐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부담이 많이 좀 되실 텐데 또 일념통함의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정보들도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한 시간 또 재밌게 그다음에 집중하셔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념동안 뭐 사자성어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도 기대되고요. 자, 이렇게 다비드 전문가니까 오늘자 한마디를 좀 들어봤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참여 코드 번호 1279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전문가님이 픽해왔던 이슈도 있을 겁니다. 오늘 시장에 과연 어떤 이슈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이 세계조선 강국 대한민국을 좀 위협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조선 라이벌 중국에 좀 밀리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선박 수주량이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전년 기간보다 34.3%나 지금 우리 조선업계 선박 수주 글로벌에 비해서 좀 줄었다라는 거고요. 1위가 지금 중국이 59%.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 수주량이 밀리고 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를 보고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궁금하네요. 네, 뭐 사실 이 뉴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뭔가 조선주의 악재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쵸.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지난 그 전 시즌 방송에서도 실적주를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죠. 그쵸. 그리고 지난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무역 그 수지가 흑자 전환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강조가 됐었던 게 완성차,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뭐 배터리 쪽은 워낙 또 실적이 잘 나왔었던 섹터고 이번에 그 흑자 전환을 시킨 주요 섹터 중에서도 조선주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주의 또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뉴스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또 잡았다가 점유율을 잡았다가 최근에는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떨어졌다. 내용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서 나오는 이 CGT라는 이런 이제 단위를 썼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CGT라는 단위 자체가 선박의 가치라던가 뭐 수익성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지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 한 대를 한 척을 이제 좀 발주를 하면은 그 CGT가 중국보다는 2배 이상이 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결국에는 좀 기술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그런 벌크선, 그래서 좀 저렴한 그런 이제 그 선박들을 발주를 좀 많이 했다라는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은 뭐 대세 사이클이 10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뉴스들이 돌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잖아요. 중국한테 점유율을 내줬는데 그쵸. K조선 기업들이 이제 속으로 이제 웃고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부터 그 수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막 수주가 넘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선별적인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들어오는 수주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도 이미 뭐 일거리를 한 2년, 3년치를 다 따냈으니까 좀 돈이 되고 그다음에 좀 가치가 더 높은 그런 수주들을 지금은 이제 기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좀 골라잡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안에서 중국한테 잠시 이거를 내줬더라는 거는 뭐 굳이 우리가 주가 움직임에 우려를 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고 뭐 충분히 지금 그만큼 좋은 상황이 되어 있고 여유가 있다라는 해석으로 좀 돌려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또 굳이 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중국이랑 네.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조선업 그다음에 선박의 트렌드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제 친환경 문제들 그다음에 탄소 배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을 제조하는데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니즈들이 지금 그쪽으로 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뭐 환경 규제가 조선업 쪽에도 들어오고 배 쪽에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중국보다 성장 가능성은 훨씬 높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기술력이 좋은 그런 선박 제조 기술들을 우리나라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조선주의 탑3라고 하면은 뭐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최근에 뭐 연일 52주 신고가도 잘 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런 뉴스와 이제 뭐 상반되는 주가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됐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해석들이 좀 엇갈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부각이 되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엄청나게 뛰었죠.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내용들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는 가운데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그런 섹터들은 여전히 힘이 좋고 오늘은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저는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격의 조선주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움직임과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한 순환매가 조선주 기자재 쪽으로도 이제 흘러간다라고 저는 뭐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의 분위기와 실적 예상치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부품주들을 준비해서 금요일 날 다 대박이 터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조선주들도 뭐 사실 한 달 전부터도 계속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더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즌이 지금 딱 이 타이밍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조선주의 얘기를 하고 싶은 이 뉴스를 오늘 픽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팩트만 보게 되면은 선박 네. 수주가 글로벌 점유율이 1위 중국한테 좀 뺏겼다라고 하면 이건 조선주 좀 안 좋은 악재가 아니야라고 1차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지금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우리 국내에 있는 또 선박 회사들이 골라서 수주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될 만한 것 그러면 또 점유율이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돈 되고 있는 수주 물량을 다 이미 포획해 놨다라는 점에서는 이 관련한 조선 섹터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가 돈월이다라고 한마디로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단을 좀 보고 계신지 아니면 또 기자재 아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기자재 쪽으로 좀 보고 계신지 관련한 네. 또 섹터 테마 궁금하네요.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조선 좋다. 쪽에 있는 종목들은 네. 뭐 사실 부실 기업이 막 있지도 않고 네. 뭐 잡주라던가 뭐 시총이 너무 작은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다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순환매는 계속해서 좀 돌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그 이제 주식 설전을 하면서 지난달에는 HSD 엔진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이제 원픽으로 골라드렸어요. 네. 하나는 이제 완벽한 조선주, 하나는 이제 뭐 기자재 쪽인데 HSD 엔진이 사실 뭐 대장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다른 종목들한테도 이제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탑3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이렇게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우위를 가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는 그 세 종목은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장력 변동성 측면에서 먼저 가는 친구는 한국조선해양이 좀 먼저 움직임이 한국조선해양.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오늘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을 골랐습니다. 아니 한국조선해양이 네. 먼저 갔는데 삼성중공업 고르는 왜냐면은 건 저는 어떤 또 느낌이죠? 줏대가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그 강조를 드리고 네. 추천을 드렸던 종목은 어. 사실 삼성중공업이거든요. 뭐 하나오션이 좀 먼저 반응이 더 나오기도 했지만 뭐 지금도 좋은 수익이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덜 올랐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고 지금보다 얼마나 많은 상승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아직도 이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종목이고 저한테는 이제 뭐 주도 테마 섹터라고 이제 좀 자부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조선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진득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조선주가 좋다라는 얘기는 한 3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쵸, 꽤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수주를 많이 따왔고 옛날과는 다른데 이런 얘기는 3년 전부터 나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시장 막 올라갔을 때 해운주들 올라갔을 때도 그때부터도 좋다 그랬는데 사실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랬던 이유가 이제 뭐 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다시 꺾이면서 조선주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쪽에 속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땐 힘을 못 쓰다가 그래도 올해는 중간중간에 해프닝이 있긴 하지만 꾸역꾸역 추세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제 분위기를 탔다라는 이유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삼성중공업 혹은 뭐 하나오션 이런 조선주들 재무제표를 까보면은 진짜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뭐 재무제표 쪽으로도 네. 좀 보고 싶네요. 과거에 이제 그 적자 폭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오. 심했던 상황이고 네. 이게 삼성중공업의 재무제표인데 이 빨간불 영업이익의 마이너스 이게 이제 3년 전에도 수주들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조선업의 특징상 만약에 지금 수주를 받으면은 뭐 대략 27년도에 이제 뭐 대금을 결제한다거나 그쵸. 배를 인도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시간의 텀이 조금 있겠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3년 전에 들어왔던 수주들이 굉장히 분위기를 이끌 수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이 적자를 지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내용들이 아니었죠. 되지는 못했고 네. 그게 이제 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1분기 실적부터는 이렇게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이 많은 기업들한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고 네. 뭐 아직까지는 뭐 흑자가 1분기에 찍힌 기업들도 있지만 적자라고 해야겠죠. 적자가 찍힌 기업들이 있지만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반적인 그러네요. 조선주들이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 먼저 흑자 전환을 한 거는 이제 삼성중공업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선주들이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이제 실적의 개선 포인트가 이렇게 우상향이 하는 게 아니라 1차 곡선이 아니라 거의 뭐 2차 곡선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좀 펌핑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선주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쵸. 우리 그 삼성중공업 일봉 차트를 볼까요? 근데 일본 이제 차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거예요. 강렬하게 잘 올랐죠. 높아요. 잘 올랐죠. 네. 그래서 잘 올라갔고 바닥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일봉상 차트 안에서는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시를 드렸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서 바닥에서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추이가 좀 계속 더 오르네요. 높아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지금 앞자리가 10으로 바뀔 정도로 더 갈 그렇습니다.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었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유행을 타면은 가는 놈들은 더 가는 그런 그쵸. 시장의 심리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미증시에서도 엔비디아라던가 최근에 테슬라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조선주가 미래 산업에 대한 재료는 아니지만 지금 개선이 되는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더 끌어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월봉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일봉상에서는 상승률이 뭐 이제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삼성중공업의 월봉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위치가 여기예요. 완전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높았다가 월봉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러네요. 거죠. 과거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점유율 1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조선 강국이다 그랬었을 때가 이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셰일가스 나오고 하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조선 업종들이 좀 많이 네, 힘들었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막 부도나는 뭐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바닥에서 막 자금도 많이 땡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무제표의 문제들도 이제 많이 발현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돈이 벌리고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월봉 차트를 여기를 좀 확대를 한 그림인데 최근에 이 월봉 차트 이거 하나하나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흐름이고 네. 월봉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도 충분히 오래 나왔죠. 그러네요. 기술적으로 과거에 이제 저항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는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의 꼭대기는 한창 멀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선주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고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로 봐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의 상승이
제법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는 있으나 월봉으로 봤을 땐 그렇지 월봉으로 아니하다. 보면은 아직은 땅꼬마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일봉으로만 보면 야 너무 비싸 할 텐데 재무제표도 보시고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아직도 충분한 여력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과 함께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자세하게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샵 377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세요. 밑에 나가고 있죠. 1279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노란 톡방에서 조선 관련한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삼성중공업을 사랑하는 그가 옆에 네. 보면 유망주인 1승을 또 눈여겨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K푸드조선의 기자재 업종. 일단 오늘의 차트를 보면은 긴 장대 양봉을 보이던데 이걸 네. 좀 노려보고 오늘 들고 오신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1승은 제가 마찬가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조선 기자재 업종이 분위기가 좋죠. 제가 네. 삼성중공업이랑 HSD 엔진을 같이 안내를 해드렸어요. 같은 방송에서, 네. 같은 온라인 방송에서. 근데 HSD 엔진이 훨씬 좀 더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기자재 쪽에 한번 분위기들이 오면은 사실 조선업들은 그냥 장기 투자성으로 멀리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조선업들이 분위기가 올라오고 시장을 역행하는 그림들이 나오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테마를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좀 가벼운 종목들은 순환매를 보이고, 그러니까 하루의 급등이 이제 급등으로 나가는 그런 종목. 그러니까 이제 기자재 업종들은 약간 테마주 성격으로 보셔도 단기 수익 느낌으로 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1승이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STX 엔진도 굉장히 좀 좋은 상승률이 나왔고 네. 1승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힘을 써주면서 분위기를 좀 많이 끌어올렸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바닥에서 돌파 이후에 위쪽을 좀 많이 찔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강조하는 윗꼬리 패턴들이 이제 차트에 좀 눈에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장 마감까지 한 12%, 13% 가까이 상승률이 나왔고 시간에서는 조금 좀 매도 물량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가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종가가 대략 4,500원 구간, 과거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했었던 그런 주요 구간들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과거에 이제 상한가도 나오고 한번 올라갈 때 15%에서 20% 이상의 상승률이 잘 나왔던 종목이라 약간 좀 빠른 변동성을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1승이라는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추세를 넘겨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네. 이 1승이라는 종목 우리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부담이 되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바닥 다지는 구간들이 이제 막 나왔고 거래량이 실린 돌파봉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윗꼬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돌파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라는 건데 그러네요. 오늘이 아직 월요일이라서 주봉이 이게 완성된 주봉은 아니지만 충분히 과거의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가볍게 테마주 성격의 그다음에 단기 스윙 성격의 변동성이 높은 조선 기자재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오늘 이후에 제가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조선주들,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 정리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선주들은 꼭 공부해 두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자동차 얘기를 매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동차 부품주는 한 종목 정도는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이 박살났을 때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선주 쪽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종목 정도는 꼭 포트에 가지고 있고 같이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또 좋은 수익으로 좀 결과를 지을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들 잘 준비를 하시고 노란톡에도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수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히든 공략주 잠시 뒤에 또 공개될 예정인데요. 힌트 계속 1차, 2차, 3차 나갈 겁니다. 그 첫 번째 힌트 맞추시면 또 커피 쿠폰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히든 공략주 힌트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오늘 종목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쪽에서 어떤 섹터에서 종목을 골랐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오늘 네. 강조를 드리는 조선주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고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과거에 조선주들 얘기했었을 때 오늘 차트 보면서 좀 그때 진작 살 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기자재 쪽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이제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죠. 힌트 1번이 대형 선박 나한테 다 맡겨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제작 수준이 좋은 그런 기업이고 제가 다음 힌트에서 조금 더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선주를 잘 아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자재인데 거기에서 이제 선박 엔진과 관련된 종목 이걸 아시는 분들은 많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형 선박 핵심 부품을 만드는 종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샵 3772번 다비드 세 글자를 노란톡방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거나요. QR코드 통해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1279 누르고 입장해 주셔서 종목 댓글 쭉 올려주세요. 맞추신 분들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종목 상담입니다. 지금 잠시 뒤부터 종목 상담 받을 예정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놓치지 마시고 실시간 노란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고민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보이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렌즈를 QR코드 네모난 데 갖다 대주시면 노란색 링크 나올 겁니다. 누르고 1279 누르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 상담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빠르게 올려주세요. 저희가 100초 안에 상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미르님께서 해주셨네요. 9만 원의 비중이 10%입니다. 라고 했는데 차 하면 또 다비드 전문가님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사랑하고 조선 섹터를 사랑하는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네. 오늘은 기아차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뭐 어차피 뭐 제가 말씀드릴 뭐 답변은 홀딩이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어떻게 그 9만 원 그 딱 저항을 받는 꼭지점에서 참 고점 매수도 참 잘하셨네요. 우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기아는 분명 뭐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 좀 빨리 넘겨주세요.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기아라는 종목과 현대차라는 종목이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뭐 쓰느냐,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쓰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제 매물대를 소화를 하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잠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러는 와중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불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현대차라든가 기아라든가 부품주들이 잠시 그 주춤하는 그림들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아랑 현대차를 투자를 할 때는 뭐 단기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올라선 자리고 뭐 정고점이랑 비슷한 자리라 하더라도 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뭐 항상 좀 오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9만 원이면은 정고점을 뭐 뚫으냐 마느냐는 거의 뭐 고점 위치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비중을 좀 아껴놨다가 좀 눌러주는 자리를 좀 통해서 분할 매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차트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기아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움직임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가치라던가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뭐 2분기 지나고 뭐 3분기, 4분기 뭐 흘러가면서 기업에 대한 뭐 이제 수출 뭐 호재라던가 아니면 이제 전기차 이슈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기다릴 만한 내용들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말이 이것저것 좀 길어졌는데 여전히 뭐 현대차랑 기아는 좀 믿고 좀 멀리 가져가시고 3분기랑 4분기까지도 좀 멀리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를 사랑하는 그에게에서 있어서 답은 멀리 보고 가자라고 홀딩 전략 얘기해 주셨는데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음악 듣는 어피치님. 음악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T 로보틱스 21,000원에 비중 4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막 그렇게 많이 지금 손실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황이 좀 어떻게 되느냐가 이 종목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런 위치에서 매수한 종목들이 종목 상담이 오면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어떤 그렇죠? 의미죠?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네.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사이에 뭐 2배 이상이 뛴 종목을 그쵸. 고가에서 매수하고 비중도 크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난해하죠. 저라면은 이 위치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뭐 매수를 하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고가에서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가는 놈들이 더 가는 장세가 충분히 나오기도 했고 오히려 이제 좀 더 빠른 변동성이 나오는 장점은 있지만 하방으로 깨지거나 밀렸었을 때 많이 단기간 안에 과열이 된 종목은 하방에서 받쳐줄 만한 기술적인 자리라든가 매물대까지 그 지지선까지의 위치가 어디로 잡아야 될지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내리면은 여기서 또 분위기도 굉장히 좀 빠르게 또 그 흘러내리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전망이라든가 기업은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가치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까요?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여 상황에서 좀 기술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현재 한 18,000원 부근의 전고점 언덕과 그다음에 매물이 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8,000원 위쪽에서는 돌려줘야 됩니다. 18,000원이 이탈하면은 추가 낙폭이 좀 커질 수 있는 위치이고 뭐 오늘 거래량이 조금 붙긴 했지만 급등이 나왔었을 때 거래량보다는 현재 좀 작은 단계로 그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변동성이 큰 종목을 고점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18,000원을 기준으로 보셔서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좀 더 좀 유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웬만하면은 매수가 위쪽으로 기회를 주거나 매수가 부근이 온다라고 하면은 비중 40%는 조금 좀 무리스러운 그런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분산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을 조금 다른 쪽으로도 한번 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중이 또 40%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언급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종목 상담 저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궁금증 남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힌트 드렸잖아요. 종목 맞춰주세요. 자,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1279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히든 공략주 탑5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히든 공략주 탑5입니다. 신스틸 정말 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20.13%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고가 5,760원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7월 4일의 신스틸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자, 7월 4일에 이야기해 주셨던 신스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3%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전략을 좀 잡아본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뭐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전략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축하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스틸하고 싶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던 그 신스틸인데, 뭐 한 주 사이에 뭐 최고가 20% 정도면은 저는 뭐 충분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자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지난주 목요일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쉬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1% 상승률이 나오면서 수익 내기는 굉장히 좀 좋은 위치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잘 선택이 돼서 운이 좋게 또 저랑 같이 함께 하는 날 좋은 위치를 좀 만들어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야간 방송에선 이날 장 마감하고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노란톡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변동성이 크니까 이 종목이 마이너스 한 5% 정도 빠진 요 구간에서 음봉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거래량이 없는 음봉인데 바닥에서 보여주는 이 윗꼬리 패턴이라던가 바닥을 이제 막 돌파한 이 차트의 흐름으로 보았었을 때 이 종목은 매수하기 굉장히 좀 좋은 위치가 다음날 운 좋게 또 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타이밍에 노란톡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수가 있어서 참 좋았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액션이 나왔었고, 저는 사실 노란톡에서는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일주일마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저를 만나면은 종목 하나 매수해놓고 일주일 사이에 두 자리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수익 종목들을 계속 수익으로 돌려보자, 이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뭐 신스틸은 일주 사이에 충분히 좋은 목표가가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뭐 매도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실 테니까 분할 매도는 필히 진행을 하시되, 뭐 굳이 뭐 더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략 한 4,900원 정도를 손절가가 아닌 익절가, 수익을 지키는 가격 익절가로 잡고 같이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수익 축하드리고요. 더 멀리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음 매물대가 한 대략 한 6,400원 정도까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거기까지 더 간다라고 하면은 뭐 다음 AS를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수익 많이 축하드리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는 필옵틱스 살펴볼게요. 참 말씀하시는 종목들은 다 점점 우상의 곡선을 타고 가서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192억 원 규모의 뭐 공급 계약 6월 달에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좀 모멘텀이 된 건지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필옵틱스도 같은 전략으로 좀 봐야 되나요? 네, 뭐 필옵틱스는 사실 신스틸보다는 더 기분 좋은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주에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우리 방송이. 근데 이제 그 전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서 한 3일 전인 목요일 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단기간 안에 좋은 상승률이 나왔고 제가 목표했었던 목표가가 너무 빨리 달성이 돼버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재료가 붙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흥행을 막 하게 되면서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할 종목의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이 트렌드에 맞춰서,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차트까지 만들어졌고, 제가 강조드리는 이 윗꼬리 패턴들, 그다음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이런 돌파봉들이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삼박자들이 잘 맞아줘서 시장이 좀 안 좋았었던 상황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들이 잘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지금은 그 제가 매수를 추천드린 시점에서 최고가까지 가면 대략 한 4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난 시즌의 종목이긴 하지만 뭐 가장 최근에 제가 신스틸 바로 직전에 또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좋은 수익률이 잘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4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계신 분들보다는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완성이 되었었을 때 그냥 기분 좋게 매도하시고 더 가는 거 보면서 아씨 배 아프네 이러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좋은 종목을 준비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순환매들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저를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은 조선주 쪽에 집중을 해서 더 강력한 종목을 한번 잘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강력한 종목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옵틱스에 대한 얘기였고요. SL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39,500원이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오늘은 좀 숨고르기인 건지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기다리는 뭐 중인 건지 아니면 좀 이걸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오늘의 캔들을 좀 해석해 주세요. 오늘의 캔들은 잠시 쉬었다 가자. 시장 여파다. 이런 느낌으로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었나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들 뭐 엄청나게 뛰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실적주로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도체에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믿고 갈 만한 실적주들을 시장에서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화신 같은 경우도 뭐 15%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었고, SL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뭐 10% 이상의 상승률들이 나왔었고, 뭐 현대공업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지만 뭐 SL이나 뭐 화신보다는 좀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품주들이 지금 뭐 쉬어가는 그림 오늘의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수준은 뭐 전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현대차의 실적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중소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조금 더 늦죠. 그래서 뭐 한 달가량은 뭐 더 이런 실적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화신, SL, 현대공업 등 부품주들은 뭐 이미 좋은 시세가 나왔지만 뭐 수익을 내시고 아니면 수익을 확정을 안 지으시고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L도 뭐 더 높은 고점과 그다음에 새로운 또 52주 신고가를 써주기를 기대하면서 좀 더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SL 파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여파 때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동안의 전략 종목 AS 봐드렸고요. 이어지는 히든 공략주 힌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 선박 다 나에게 맡겨라고 하면서 이 선박 관련주를 히든 공략주로 들고 오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요 아무도 정답을 맞추지 못하고 계셔가지고 힌트를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너무 제가 어렵게 힌트를 조선 했는데 조선 관련주가 워낙 많아야죠.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네, 힌트 좀 이걸 주세요. 힌트를 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는 좋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이 힌트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뭐죠? 일단은 두 번째 내용도 좋은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0% 이상이 개선이 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황의 분위기가 좋고 분위기가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실적이 먼저 반응이 보여지고 주가가 아직 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좀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고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세 글자. 세 글자다. 세 글자. 네. 그다음에 제 이름이 김정엽이죠. 네. 제가 이제 이니셜이 K로 시작을 합니다. 이 K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글자의 K입니다. 여러분들 쉽죠?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종목 아시는 분들 바로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납쳐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다비드 혹은 노란톡방에 QR코드 네모난 거 그림 있으면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셔서 1279 누르고 입장하신 다음에 종목명 맞춰주세요. 커피 쿠폰 저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세 번째 힌트까지 듣고 나서 히든 공략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히든 공략주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1차, 2차 힌트를 들었는데 뭐 여전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 안에서 하나 더 힌트 보고 나서 정답 맞추신 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 이름은 김땡땡이기 때문에 K가 앞에 들어가고요. 세 글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우리 PD님이랑 제가 사인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네. REF는 아니에요라고 이제 또 자막이 나가고 있잖아요. 뭐 REF의 좀 한번 읽어보시고 약간 좀 REF가 느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가수예요. 예전에 8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네. 가수 그룹입니다. 근데 REF는 아니다. 근데 그 종목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는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읽어보시면은 약간 좀 소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일단 세 번째 힌트를 드릴 텐데 제가 좋게 보는 뭐 세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죠. 제가 그동안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매집의 흔적이 보이는 종목 플러스
그다음에 재료와 명분이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렸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급등 공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종목의 급등과 상승률을 저는 보여드리고 검증을 시켜드렸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고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바닥 돌파 차트라서 아직 과열이 안 되었다. 근데 윗꼬리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이 급등 공식에 충분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 실적의 부분을 봤었을 때도 업황의 조선 업황의 지금 랠리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도 급등의 명분은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나온 종목이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위쪽을 계속해서 노크하고 두드리는 이유는 가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나는 갈 의지가 있고 만들고 있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주봉상의 차트에서도 이런 이평선의 저항을 이제 막 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일주일 사이에 두 자리 수익률 채워가지고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고 다음 주에는 종목 교체하자. 이런 컨셉으로 저는 준비한 종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열심히 또 맞춰보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봄비님께서 BMT죠라고 하셨고, 다른 분들 볼까요? 대박일님께서 SKT중공업, 현대중공업, 케이프 당연하게 우리 대박일님은 짱이코님 제가 일바예요. 1등으로 올렸어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도 케이프, 근데 되게 다양했어요. 케이프도 있지만 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도 있고요. 과연 어떤 게 정답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께 정답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케이프. 강정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죠. 네, 세 글자. 설명 좀 해주세요. RF가 뭐야, 뭐 K가 뭐야 이렇게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RF 진짜 뭐예요? 약간 좀 어이없어 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케이프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뭐 내용들은 뭐 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중요한 거는 뭐 가격 전략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는 그 찐스틸이라는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고, 무엇보다 좀 더 좋고 좀 뿌듯했던 점이라고 하면은 다음날 내려가고 있는 마이너스 5% 정도 빠지는 조정음봉에서 제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목표가 잡아드리고 안내를 좀 해드렸던 게 좀 더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종목은 K프로 선정을 했지만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조선주에 대한 조금 더 좀 디테일한 이야기, 그다음에 가격 전략,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시고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노란톡과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오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코스모 화학이라는 더 좋은 선물을 또 같이 가져가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고 좋은 내용들 많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케이프라는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이렇게 이제 잡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좀 멀리 보는 관점에서는 6,000원까지 잡고, 그다음에 하단선까지는 뭐 4,000원 정도를 이제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디테일한 내용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수익을 짱아님 등등 많은 분들 맞춰주셨는데 추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또 다비드 전문가님 얘기를 들어봤다면 내일의 라인업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나오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주도주 집중 매수 전략, 내일은 붉은 계좌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내일은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